안녕하세요. 타사남입니다. 단오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단오절이요? 그게 뭐예요? 한국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아마 절반 이상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많이 잊혀진 명절이 됐는데요. 이 단오, 사실 동아시아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단오를 둘러싼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웃나라 대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풍경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8kg짜리 수박을 도로 위에 세우는 행사입니다. 먼저 단오절이 어떤 날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단은 시작, 오는 숫자 5를 뜻합니다. 즉 5월의 첫 번째 다섯째 날, 다시 말해 초다새를 가리킵니다. 예로부터 이날은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강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동아시아 전통 사유에서 홀수는 양기, 짝수는 음기를 상징하는데 5월 5일처럼 홀수가 겹치는 날은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나쁜 기운을 쫓고 건강을 비는 다양한 풍습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성대에 지냈던 날입니다.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고요. 그네를 탔으며 남성들은 씨름판을 벌였죠. 강릉 단오제는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만큼 결코 작지 않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에서 단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사라진 명절입니다. 공휴일도 아니고요. 가족이 모이지도 않고 서로 선물을 나누지도 않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대만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만에서 단오절은 춘절, 즉 설날이죠. 그리고 중추절,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과 나란히 3대 명절로 꼽힙니다. 공휴일이고요. 가족들이 서로 모이며 선물을 주고받는 진짜 큰 명절입니다. 올해 단오절은 6월 19일이었는데 바로 이날 대만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매우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만 사람들이 단오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의 주인공이 더 재미있게 다가오거든요.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쫑즈라는 음식인데요. 찹쌀 안에 돼지고기,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넣고 대나무 잎으로 싸서 찐 것입니다. 한국의 약식이나 찰밥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흥미로운 건 대만에서 이 쫑즈를 두고 남북전쟁이라 불릴 만한 지역 논쟁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부식은 찹쌀을 미리 볶아서 만들고 남부식은 날 찹쌀을 그대로 쪄냅니다. 뭐가 더 맛있냐고요? 대만 사람들도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두 번째는 집 앞에 거는 것이 있습니다. 쑥, 용수나무 가지, 향모를 붉은 종이로 묶어서 대문 위에 걸어두는데 쑥을 꽂으면 건강해지고 용수나무 가지를 꽂으면 용보다 강해진다 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오랜 풍습입니다. 한국의 창포 풍습과 발상이 거의 같습니다. 세 번째, 오시수입니다. 단오절 정오에, 즉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길어올린 물을 특별히 이렇게 부릅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순간의 물이라 하여 대만 전국 사찰에서 이 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립니다. 재앙을 물리치고 재물을 부른다고 믿기 때문에 긴 줄을 서서 받아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연결되는 풍습입니다. 바로 정오의 계란 세우기, 입단입니다. 단오 정오, 양기가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계란을 세우면 성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성공하면 그 해의 운이 따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계란 세우기 문화가
오늘의 주인공으로 이어집니다.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계란도 세우는데 수박은 못 세우겠어? 대만 남부 핑둥현 자둥향 석광견 일대에서 2018년 현지 청년 농부들이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박 139개를 도로 위에 세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지역 농협이 이 행사를 이어받아 520개로 늘렸고요. 수도 타이베이의 케타가란대로, 즉 총통부합대로에서 999개를 세우며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됐던 이 행사는 올해에 1,000개가 넘는 수박이 도로를 다시 가득 채우는 행사로 재개됐는데요. 수박은 계란보다 부피가 훨씬 크고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 통에 18kg이 넘는 것들이니까요. 성공했을 때 터지는 환호성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행사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참가자들은 조당 300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약 1만 4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사전 신청을 합니다. 매년 신청 개시 직후에 마감이 될 만큼 인기가 높은데요. 신청하면 수박 1개와 그 지역의 시장 이용권, 그리고 기념 모자를 받습니다. 즉 참가자가 수박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최 측이 준비한 수박을 현장에서 지급받아 세우는 방식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수박은 그대로 참가자가 집에 가져갑니다. 18kg짜리 대형 수박을 두 팔로 끌어안고 귀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년 화제가 됩니다. 행사 규모로 보면 충분히 세계 기록 도전감이지만 아직 기네스 등 공식 인증을 신청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소박하고 동네 잔치 같은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둥향일까요? 이 지역이 수박 산지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 자둥향은 수박 열매의 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수박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접목 육묘 기술 때문인데요. 자둥향 석광견일 때는 수박을 남박이나 호박 뿌리에 접붙이는 기술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대만 전국 수박 모종의 60% 이상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모종 산업의 중심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곳에서 직접 수박을 재배하지는 않을까요? 수박은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뿌리가 섬세하고 습기에 약해 배수가 뛰어난 모래질 토양, 특히 강변의 하천 부지가 적합합니다. 같은 땅에 반복 재배하면 줄기 시든병이 심해지는데 강변 모래사장은 매년 우기에 새로 쌓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자둥은 해안 인근의 토양 조건이라 수박 열매 재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둥 농민들은 자신들이 키운 우수한 모종을 화리엔, 다이난, 윈린 등 전국 강변 농지로 가져가 재배하고 수확한 수박을 다시 자동으로 들여오는 독특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를 수박계 유목민이라 부릅니다. 수박을 키우되 뿌리는 다른 땅에 내리는 사람들. 행사 사진을 보면 한국에서 흔히 보는 수박보다 훨씬 큼지막합니다. 어떤 품종일까요?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박 품종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만의 농우종묘 회사 하나만 해도 22,000개 이상의 품종을 개발했을 정도로 수박 육종의 강국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만 수박은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화보처럼 크고 붉은 속살의 대형 수박, 그리고 흑미인 같은 소형 수박, 또한 노란 속살의 황육 수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 없는 수박입니다. 자둥 행사에 쓰인 수박은 대만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화보 수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들이 가져간 이 수박의 무게가 무려 18kg이었다는 기사 내용이 화보 수박의 평균 무게인 12kg에서 18kg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가로 세로 50cm가 넘는 덩어리를 도로 위에 세우는 것, 계란 세우기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이 단오 시즌에 대만을 방문하신다면 핑동 자동향을 기억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동향은 대만 최남단 가까이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까오슝에서 차로 1시간 내외 거리에 있고 매년 단오절 당일 정오, 이 석광견 광해군 삼산구광묘 앞도로를 통째로 막고 행사가 열립니다. 수박 수천 개가 길 위에 줄지어 세워지는 광경, 수박에 얼굴을 그리고 꾸미는 사람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 이 무거운 대형 수박을 두 팔로 끌어안고 귀갓길에 오르는 현지인들의 표정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멀리서 찾아갈 가치가 있는 장면들입니다. 단오절에 수박을 세우는 사람들, 그 발상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수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한 지역 사람들의 자부심과 유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사남의 시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